진부한 연대기적인 역사의 열거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인상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은 1874년 4월 15일 사진작가 펠릭스 나다르의 작업실에서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모네, 르누아르, 드가, 모리조 등의 작품을 선보이며 인상주의 운동의 대중적인 데뷔를 알렸고 아카데미 데 보자르 살롱 제도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부터 수많은 젊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을 하고 빛과 순간에 대한 인상을 담으며 낭만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탈피하며 반 고흐, 고갱, 쉐라 그리고 폴 세잔으로 그 절정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1907년 더욱더 큰 혁신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피카소와 큐비즘의 탄생입니다. 피카소와 큐비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요 전환점으로는 1907년 큐비즘 운동을 시작한 아비뇽의 처녀들과 콜라주의 도입으로 추상화의 경계를 더욱더 종합적인 큐비즘으로 탄생시킨 19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세기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한 작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에 대한 초기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못해 충격, 분노, 그리고 혐오로까지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와 비평가들을 포함해 미술계,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이 작품이 전통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고요. 심지어 조잡하고 외설적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불구하고 이 그림은 마침내 조르즈 브라크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잠재력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입체파의 토대로를 마련하며 기념비적인 중요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1917년 뉴욕. 여러분, 피카소가 개혁의 선봉이었다면 프랑스 출신 젊은 예술가가 전 세계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만한 예술작품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셸 두상입니다. 예술가 마셸 두상은 독립예술가 단체가 주최를 하는 행사에서 자신의 가장 최신 작품을 전시장에 보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분수라고 불린 변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오브제 물건도 아니고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뜯어와서 최신 미술작품이라고 발표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죠. 여기서 두샹은 수많은 예술에 대한 정의에 반항하는 그런 반란저였던 겁니다. 과거 예술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말이 되어야만 하고 무언가를 고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샹은 이런 당시의 예술관에 전면으로 도전을 하고요. 새로운 예술을 세상에 소개한 거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시로서는 충격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로 인한 논란과 영향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9년 뉴욕. 그런데 인간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는 거 봅니다. 끔찍한 전쟁이 끝나자 세상은 또다시 크게 변하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달라집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등장을 하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으로 인한 냉전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미술은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새로운 동반자이자 힐링을 주는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예술가 마르쿠스 라브코비츠는 반유대 정책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크 로스코라고 개명을 하며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하탄의 베티 파슨스 갤러리에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선보이죠. 그런데 그의 작품은 혁신적인 표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작품들은 보시다시피 순수한 색채였고요. 음악만큼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덧붙이자면 이 그림들은 20세기의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전 세계의 국립미술관하고 모마 미술관은 로스코의 어떤 메인 작품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큰 액수를 예술 작품에 쓰는 고위층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아리송함만 남겨주죠. 예술은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정말로 복잡한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를 외로움에 대처하도록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를 희망으로 채워주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와 소통을 해주고 정치의 발전을 위해 권력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복잡한 그런 도구이죠. 자, 이제 세상은 다국화, 다면화가 돼서 인디비주얼, 개인과 개성, 커스터마이즈, 퍼스널 아이덴티티와 브랜딩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사조가 점령을 하는 미술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철학과 메시지를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던지고 대중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실어 나르며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융복합하게 됩니다. 과거 미술이 역사의 기록으로서 또는 광고이자 선전선동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인간 개인 간의 스토리텔링과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의 전파를 매개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술의 향후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감히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말씀드린다면 미술의 어떤 금전적인 가격의 인플레이션 또는 버블 현상은 조만간에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보다 정상적이면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I 또는 각종 미디어 기술에 의해서 다양한 형식의 미술이 대중들의 호응과 인정을 받게 되며 기존의 아날로그 미술과는 대결의 위치가 아니라 동반자의 입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제 채널과 제 영상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